9강 1번, 2번 시작할게. 단어에 대한 인지는 포함한다. 시각적 인식, 그리고 인지적 과정 둘 다를. 그래서 단어를 인식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단어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요런 포인트에서 눈으로 보면서 당연히 알아볼 거고, 동시에 이거를 머릿속으로 인지한다는 내용이 이제 첫 문장인데, 뭐 딱 봐도 좀 중요한 문장이잖아. 뭔가 좀 논리적인 어떤 근본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일 확률이 크고, 자 이제 반복이 되는지까지만 일단 확인해 볼게. 몇몇 연구원들에 따르면 노련한 독자들은 인지한다. 거의 모든 단어들 혹은 단어 그룹들을 단어 속에 있는 어떻게 visual fixation 동안에 고정 상태, 그래서 시각적 고정 상태 동안에 인지한다. 즉 쉽게 말하면 한번 보면서 바로 동시에 인지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보면서 인지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노련한 독자들의 단어를 인지하는 방법. 보면서 바로 인지한다. 인식한다. 그래서 뭐 1번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유창하게 되는 것, 빠르게 되는 것 이렇게 하자. 이거 보호자리라 가지고 해석과 상관없이 형용사 써줘야 돼. 단어에 대한 인식, 뭐 identification, recognition, 요거 뭐 거의 다 perceive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단어들이야. 이게 단어 식별에 있어서 유능해지고 빨라지는 것은, 즉 단어를 빨리 알아보는 것은 주로 포함한다. involve 다음에 ing 쓰는 거 기억해주고, to 부정사 쓰면 틀려. 연결, 타당한 관련성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된, applicable, pertinent, 요거 어려운 단어니까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랑 뭐 사이에, 문자열과 소리 단위 사이의 연결, 관련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문자열이냐, 단어 속에 있는, 그리고 어떤 소리 단위냐, 그들이 의미하는, 여기서 그들은 단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단어가 의미하는 소리 단위. 그래서 유창하게 읽고 빨리 읽는 것이 똑같은 거야. skilled reader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의미 단위의 연결, 그 문자열과 소리 단위의 연결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지금 세 문장 다 똑같은 내용이야. 뭔 내용이냐면, 노련한 독자들은 어떻게 단어들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거야. 연결성을 인식하고 시각적, 인지적 과정을 동시에 해내는, 여기서 말하는 커넥션, relevant connection이 일종의 인지 과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첫 문장이 추상적이고 뭐라 그럴까, 근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뒷내용은 다 그거를 설명해야만 하는 거야. 우리의 뇌가 하는 것은 요거 특이한 건데, 보호자리인데 동사 원형이잖아. 원형 부정사 쓰고 있는 거야.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주어 자리에 does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우리의 뇌가 하는 것은 인지하는 것이다. 즉시 어떠한 친숙한 그룹 혹은 패턴을, 단어들의 이전의 읽기 경험의 결과로, 즉 이전의 읽기라는 경험이 있어야지 패턴도 나올 거고, 타당성 있는 연관성이라는 개념도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전 경험이 여기서 말하는 인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러한 단어 패턴들이 연관성 있게 된다. 그래서 associate A with B인데 A가 빠진 수동태야. 뭐랑 연관성 있게 되냐면,
pronunciation이 발음이니까 발음의 부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발음의 부분과 연관이 있게 된다. 알려진 단어. 알려진 단어가 요거야. 이전의 경험. 전에 봤던 단어. 그래가지고 이미지들이 저장된다. 장기 기억 속에.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가 역시 비주얼 파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능숙한 리더가 되냐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은 항상 순서 배열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게다가 굉장히 생소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각이 어떻게 작용하냐, 청각이 어떻게 작용하냐는 과학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익숙한 내용이거든. 근데 이건 뭐냐면 어떻게 능숙한 독자들은 문자를 인식하는가, 쉽게 말하면 책을 읽는가, 책을 읽을 때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거야.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라서 이 지문은 출제가 되면 엄청 어려워.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하고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요 most printed words가 주어고 동사니까 얘는 분사구문이겠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려나? 사용하면서 정보를 어떤 정보? 제공된 정보 뭐에 의해서? 문자 패턴에 의해서. 그 단어가 주는 정보야. 쉽게 얘기하면 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인쇄된 단어들은 인지된다. 매우 빠르게 노련한 독자들에 의해서 보통 300ms 만에, 쉽게 말하면 보자마자 인식한다는 거야. 친숙한 단어인 경우 인지와 의미들은 등록된다 동시에, 거의 동시에겠지. 진짜 딱 보는 순간 의미가 들어오는 거지. 많이 본 단어가 그렇다는 거야. 아까 이 친숙한 단어가 뭐겠어? 이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겠지. 이전 경험을 통해서. 어떤 단어들도 not read before, 전에 읽혀진 적이 없는 은 약간 더 오래 걸린다. 해독하는데 decipher, decrypt, decode 다 똑같은 단어야. 동의어로 기억해주고. 하지만 보통 인식된다. 그들의 이게 어디서부터 내가 멈췄냐면, 이 문장 다시 할게. 내가 이거를 멈춘 상태에서 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어떠한 단어들도 전에 읽혀지지 않은 은 약간 더 오래 걸린다. 해독하는데 하지만 병렬 구조 보통은 인식된다. 그들의 발음 가능한 스펠링 패턴에 의해.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랑 이 전치사구가 병렬로 봐주면 될 것 같아. 혹은 해독함으로써 단어를 해독하는 거겠지. 한 단어 한 단어씩. 그래서 낯선 단어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는 일단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인식이 되기는 해. 발음 패턴에 의해서 혹은 한 단어 한 단어를 해독함으로써. 모든 단어들 맞닥뜨려지는 충분히 자주 익숙한 단어겠지. 저장된다. 기억 속에 사이트 월즈로. 여기 사이트 월즈를 해석을 따로 안 해놨는데 눈에 익은 단어 정도로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stored가 pp잖아. 얘도 pp로 봐줘야 돼. 아니다. 이건 해석적으로 pp가 아니구나. 미안. 단어들이 해독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겠네.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단어인 경우, 친숙한 단어인 경우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거야.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큰 틀의 주제는 쉬운데, 큰 틀의 주제는 노련한 독자들이
읽는 법, 구체적으로는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한 관련된 연결성을 지음으로써 인지를 하고 시각적 정보가 들어올 때 과거의 경험을 통한 인지를 해서 동시에 글을 해독한다가 주된 내용인데, 이 구체적으로 뒤에 뭔가 이렇게 친숙한 단어일 때와 친숙하지 않은 단어일 때를 또 다르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내용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어. 주제 말고, 주제는 쉽지만 일치불일치는 되게 어려우니까 한 문장마다 정리를 잘 해 놓는 게 좋아. 2번, 이 사람과 동료들은 토론했다. 등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통합적인 이런 개념이야. 분석적인 사고 스타일에 대해서 문화적 담화를 통해. 담화, 대화랑 뭐 거의 비슷한 단어야. 그래서 통합적, 분석적 사고 스타일, 이게 소재인데, 자, 일단은 이번 가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 고대 중국인들이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발했다. 담화를 세상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담화를 수식하는 걸로 봐야 돼. 뭘 지지하는? 통합적, 변증법적 사고 스타일을. 그래서 선생님도 좀 의아한 게, 변증법이랑 분석적이랑 완전 똑같진 않는데 분석적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변증법이란 단어도 이제 앞으로 많이 안 나와. 여기 있지만 뒤에는 이 복잡성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같은 걸로 봐줘야 돼. 변증법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정반합이야. 자, 완전 예를 들어서 완전 좌파로 치우쳤다가 이게 틀렸구나 해가지고 완전 우파로 치우쳤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게 분석적 사고랑 다르긴 한데, 그러기에는 이 분석적 사고가 뒤에 뭔가 등장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서 맥락적으로는 이거를 지금 이 글에서는 같은 계열의 단어로 쓴 것 같아. 어쨌든 지금 뒷내용을 보면 다 이 중국에 대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예시로 나오긴 했지만 중국 사회에서의, 그래서 중국 사회라고 이제 폭을 좀 줄여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도가의 가르침은 집중했다. 전체적, 통합적, 그리고 변증적 세계에 대한 관점을. 그래서 이게 이제 슬래시가 있다는 거는 거의 같은 단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게 뭔 뜻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면서? 겉으로 보이기에 대립적인, 반대적인 힘이 끊임없이 alternate, 뭐 왔다 갔다 하다. 좀 쉬운 단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교대하다라고 돼 있어. 교대하면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에게. between each other 이렇게 봐줘야 돼. 이 병렬로 이루어질 때 이 목적어를 공유할 수 있어. between의 목적어이기도 하고 influence의 목적어이기도 해.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이 중국 담화, 중국의, 여기서 담화를 철학적 대화라고 할까? 중국 철학적 사상의 대화에서 이 통합적 그리고 변증적 사고가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돼. 그리고 이 통합적 변증법적 사고가 뭔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거.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거랑 설명이 비슷하지. 반대되는 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대하면서 A였다가 B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이러한 교대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가의 가르침은 또한 강조한다. 우리가 잘못 인도받지 않아야 할 것을,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을, 국지적인 이벤트의 상태에 의해서 국지적인
그러니까는 어떤 A라는 상태에만 계속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좀 더 넓고 크게 봐야 된다는 거지. 뭐 할 때? 이해할 때 세상의 복잡성을. 그래서 여기서 국지성은 안 좋은 거야.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넓게 봐야 된다. 세상은 복잡한데 이 복잡한 세상을 한쪽 면만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말인 거지. 그래서 좌파로만 있어도 안 되고 우파로만 있어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중간이 나오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주제야. 마찬가지로 예시를 연결할 때 시밀러리가 나와. 육아 사상은 집중한다 복잡성에 또 나오지. 관계들의 사람들과 욕망들의 관계들에 집중한다. 관계의 복잡성에 집중한다.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들의 개인이 아니라 개인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간의 복잡한 관계의 복잡성 똑같은 거야. 얼터네이션이랑 똑같은 거야. A의 입장도 있고 B의 입장도 있고 C의 입장도 있는데 이걸 왔다 갔다 듣다 보면 하나의 어떤 중심 사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거의 똑같아. 과거분사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예시들에서 도가의 예시, 유가의 예시. 고대 중국의 담화는 둘 다 중국 사상이잖아. 강조했다. 똑같아. Complexity of relationships among people, society and things. 3번이나 반복됐지. 그래서 holistic dialectically 지금 complexity라는 단어로 지금 변형됐다고 봐주면 돼. 이러한 담화는 도왔다 해결하는 것을 이슈들을 help 뒤에 to 생략되잖아, 그지? 그들의 통합적 전체적 생존 시스템에서 뭐 함으로써 강조함으로써 필요를 뭐 할 필요? 타협할 필요. 그리고 지금은 병렬이 이런 필요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사회적 그 조화라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병렬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중국으로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장을 가져가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동의어처럼 쓰이는 게 이 complexity, 그 다음에 holistic, complexity, dialectic 다 비슷한 계열의 단어로 쓰인 거야. 맨 마지막에는 이제 조화, 그 보완 이런 단어도 같은 계열의 단어로 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